기자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2에서 아쉽게 떠나간 두 명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어떻게 준결승도 못 갔지?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김용필 그리고 황민호입니다. 두 사람의 탈락과 관련된 올드스타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100만 뷰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놀랐고 저희 올드스타의 컨텐츠에 공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필 씨.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추격진과 맞붙었었죠. 기피대상 1위였는데 이 옥경이로 무대를 잘 맞춰서 첫 번째 개인전은 더 앞섰습니다. 하지만 듀엣곡 미션에서 선곡 자체가 아이돌 출신인 추격진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나 이 퍼포먼스 부분에서 아무래도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은 최종 탈락하는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마스코트이자 막둥이인 황민호 군의 탈락, 이 역시 아쉬웠습니다. 혼자 부를 때 님은 먼 곳에 너무 잘 불렀어요. 10살이 아니다, 확실하다, 천재다, 다들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나상도와 이어진 한 곡 대결에서 효도합시다를 함께 불렀는데 안타깝게도 패했습니다. 어른-아이 대결 징크스도 깨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서 장민호, 정동원의 한 곡 대결. 누가 이겼죠? 정동원이었죠.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붙으면 계속 아이가 이기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여기선 나상도가 이기면서 이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올드스타의 취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갈라쇼에 참여를 합니다. 미스터트롯2 경연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는 18일 3월 18일 갈라쇼 녹화가 진행이 되는데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탈락을 했고 누군가는 탑7에 들었고 또 누군가는 우승을 했죠. 그들의 속내를 듣고 이미 앞서 보여줬던 화제의 무대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김용필 씨는 준결승에 가지 못했지만 향후 TV조선과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김용필 씨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 확인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락 직후에 김용필 씨가 띄운 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괜찮은 어른이구나.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리 무대에서 안정되고 또 성숙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또 그 무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어떻게 진심을 담을 수 있었는지 이 편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3월 2일 방송에서 탈락 후에 이틀 만인 3월 4일 입장을 전했습니다. 1975년생 49세 남성. 미스터트롯2 당시 남아있던 멤버 중에 최연장자였는데 그의 품격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될지 그리고 팬분들 응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지 고민이 많았던 지난 보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녹화에서 탈락 후에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탈락 방송 후에 응원해주신 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약 보름 동안은 정말 침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듀엣 한 곡 미션 녹화가 끝나고 며칠간은 저 역시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와 생각지도 못한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감사한 마음 속에서도 수시로 뚫고 올라오는 지난 무대에 대한 후회로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이 삶의 순간순간이 과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를 돌이켜보면 한없이 고맙고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곡 미션, 사실상 마지막 무대였죠. 무대를 마친 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 짓고 내려왔으면 아쉬움 크지 않았을 것인데 체력적 부분,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전이 버무려져 배우는 계기도 됐고 지나온 여정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로 복잡했다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후회가 들고 복잡하겠죠. 그 전까지 인기투표를 비롯해서 압도적인 무대를 꾸몄는데 이 한 곡 미션에서 아쉬운 실수가 나왔고 결국은 탈락으로 이어졌죠. 하필 이 무대는 추가 합격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맞아요. 삶은
뜻대로 되지 않죠. 이거를 받아들일 줄도 아는 여유를 김용필 씨가 보여준 겁니다. 사실 가장 이 남은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심적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유를 보여주는 이 대인배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는 팬들께서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의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각자의 사연을 담아 남겨주신 글들을 보며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보고 그를 지지하고 움직이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로 복잡했던 김용필 씨를 또 일으켜 세운 역시 팬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게 된 과정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에 두려움이 커지는 나이에 용기를 확인해보자는 절박함이 가장 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나 경제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 활동을 해왔던 저로서는 이번 경연을 계기로 라디오 DJ나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 프로그램 등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도전에 두려움이 커지는 나이, 이 부분이 저도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50대, 지천명을 앞두고 정말 큰 도전을 했고 공연 중간에 사표를 냈다는 것도 밝혔죠. 게다가 김용필 씨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경연에 도전을 했고 그 사이에 월급을 포기했고 사표를 내면서요. 하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끝까지 쭉 갔으면은 보다 안전한 길을 갈 텐데 탈락을 했죠. 이런 김용필 씨가 향후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 편지글 안에 김용필 씨의 자기 어필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부분이요. 라디오 DJ나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진행 잘할 수 있다. 나 맡겨달라. 그 얘기거든요. 저는 조만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진행자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죠. 여기에 본인 역시 팬덤이 생겼어요. 노래도 웬만한 기성가수 못지않게 완성형 가수에 가깝다는 평까지 받았죠. 그러면은 김용필 씨가 말하는 이 목표, 제가 볼 땐 경쟁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먼저 김용필 씨를 잡기 위해서. 자, 다음입니다. 가수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탑7에 들지 않은 이상은 가수로서 발을 내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연 첫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연습에 도움을 주신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과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용필 씨도 원래 하던 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지 계약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을 처음부터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사표를 던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아든 그날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용필 씨 가수할래요? 솔직한 마음 말해봐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수로서 무대에 설 준비가 돼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팬들께서 제 노래를 듣고 남겨주신 말씀들도 떠올랐습니다. 대표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가수 해보겠습니다. 배우면서 채워가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글귀였어요. 저도 딱 읽으면서. 그냥 나 가수하고 싶어. 이런 치기 어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 끝에 가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나이 50세를 앞두고 배우면서 채우겠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통상 50세는요, 대기업 기준으로 은퇴를 고민할 나이입니다.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하지만 그 나이에 도전을 한 것도 멋진데 당당히 사표를 던지고 회사에서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회사에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이 용기, 그리고 좌절함을 겪었지만 다시금 배우고 채워나가는 자세로 무대에 서겠다는 이 마음가짐, 정말 본받을 만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김용필은 빅컬처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1에 참여했던 신인선 씨가 속한 회사입니다.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저희 올드스타 김용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볍게 전화통화도 나눴어요. 근데 제가 정식 인터뷰를 나눈 건 아니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전화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 소개해드릴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불쑥 전화를 드렸는데도 정말 깍듯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올데스타 영상도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데스타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뿌듯했고, 또 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TV를 통해 여러분이 느꼈던 김용필 씨의 그 따뜻한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후에 문자도 몇 번 주고받았는데 문자 안에도 그냥 정보만 담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어떻습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실제로 인터뷰가 바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한 분은 향후 미스터트롯2 이 탑7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즉 미스터트롯2 경연이 끝난 후에 관계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후에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향후 김용필 씨는 미스터트롯2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향후 만들어질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콘서트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김용필 씨가 참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민호 군, 현재 소속사는 없지만 김연자 씨 소속사에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근데 솔직히 제가 굳이 따로 연락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황민호 군은 10살 어린 아이예요. 석 달 동안의 경연을 치르는 것도 본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요. 어리지만 서운함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나누고 밝히는 거. 본인이 먼저 나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또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황민호 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취재 결과로는 갈라쇼의 무대에 선다고 하거든요. 그 씩씩했던 황민호 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 올데스타가 또 인터뷰 요청을 해서 황민호 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